여러분, 주식 투자를 안 하시더라도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건강한 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고요? 이게 바로 우리 경제의 혈액순환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혈액순환이 오랫동안 꽉 막혀 있었어요.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만성질환 때문이죠. 오늘 이 고질병을 뿌리 뽑기 위한 아주 강력한 대수술이 시작됐는데 과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샅샅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대수술 도대체 왜 필요한 걸까요? 한국 증시를 병들게 한 근본 원인부터 진단해 봐야겠죠? 그 핵심에 바로 좀비 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니, 왜 멀쩡한 기업을 좀비라고까지 부를까요? 살아는 있는데 뭐랄까, 성장은 멈추고 시장의 활력만 계속 갉아먹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린 회사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정말 충격적인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63%.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코스피 상장사 10곳 중 6곳 이상이 지금 당장 회사를 문 닫고 자산을 다 팔아치우는 것보다도 가치가 낮게 평가받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사업을 계속하는 것보다 망하는 게 낫다고 시장이 보고 있다는 거죠. 이걸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PBR, 주가순 자산 비율인데요. 이 PBR이 1보다 낮다는 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이 회사의 미래를 전혀 믿지 않는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게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대표적인 증상인 셈이죠. 얼마 전에 한 정부 관계자가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했어요. 증권거래소는 백화점인데 썩은 상품, 가짜 상품이 많으면 누가 가겠느냐? 딱 이겁니다. 품질 낮은 좀비 기업이라는 이 썩은 상품들 때문에 멀쩡한 다른 좋은 상품들까지 덩달아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심각한 좀비 기업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요, 정말 말 그대로 시장의 체질을 완전히 뜯어고치는 대수술입니다. 그 계획을 한번 자세히 보시죠.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경쟁력 없는 기업들이 그냥저냥 버티는 그런 정체된 시장이 아니라 정말 좋은 기업은 팍팍 크고 부실한 기업은 빨리빨리 퇴출되는 그런 많이 태어나고 많이 죽는 역동적인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딱 두 가지 아주 강력한 기둥을 세웠어요. 하나는 시장에 남아있기 위한 규칙을 엄청나게 까다롭게 만드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퇴출 절차를 아주 빠르게 만들어서 시간을 끌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칼을 빼드렸을까요? 부실 기업들을 시장에서 확실하게 솎아내기 위해 새로 도입되는 아주 강력한 규칙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닥 시총 기준부터 볼게요. 와, 이거 정말 공격적입니다. 시장에 남아있으려면 최소 시가총액이 이 정도는 돼야 한다. 이 기준을 단계적으로 엄청나게 높이는 거예요. 2028년까지 기존 40억 원에서 무려 300억 원 미만으로요. 이러면 작은 회사들은 정말 생존을 걱정해야 할 판이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전주 있죠. 주가가 1,000원도 안 되는 회사들. 이런 동전주들도 이제는 시장에서 빠르게 퇴출될 수밖에 없는 고속도로가 깔렸습니다. 보면 30일 연속 1,000원 미만이면 바로 관리 종목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90일 안에 45일 연속으로 1,000원을 못 넘기면 그대로 상장 폐지 절차로 직행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동안 있던 허점들도 싹 막아버렸습니다. 예전엔 1년에 한 번만 확인하던 완전 자본 잠식을 이제는 반기마다 확인해서 상시 감시 체제로 바꿨고요. 또 공시를 제대로 안 해서 맞는 벌점 있죠. 그 퇴출 기준도 15점에서 10점으로 낮춰서 시장을 속이려는 시도 자체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움직임이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증시의 질을 높이려는 큰 흐름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조치가 이 흐름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의 새 규칙이 얼마나 빡빡한지는 다른 나라랑 비교해보면 바로 답이 나와요. 문제가 생겼을 때 회사에 주는 개선 기간이 우리는 딱 90일. 아주 짧죠? 그런데 미국 나스닥은 최대 360일까지 줍니다. 그만큼 신속하게 솎아내겠다는 의지가 정말 강한 거죠. 이웃나라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도쿄증권거래소가 양보다 질이라면서 PBR 낮은 기업들한테 계속 가치를 높이라고 압박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랑 비슷한 맥락이죠. 그러니까 아시아 주요 시장들이 다 같이 시장의 퀄리티를 높이려고 애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강력한 수술,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이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면 시장에 정말 큰 변화가 올 겁니다. 한 분석을 보니까요, 코스닥 상장사 중에 약 8%가 상장 폐지 위험군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해요. 단기간에 시장의 판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죠. 물론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엄격한 규정을 대주주가 나쁘게 이용할 수도 있지 않냐는 거죠. 일부러 회사를 상장 폐지시킨 다음에 소액주주들 주식을 헐값에 다 사들이는 식으로 악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런 걱정을 대비해서 투자자를 위한 안전망도 새로 마련됐습니다. 바로 KOTC, 그러니까 장외주식시장에 상장 폐지 지정 기업부라는 걸 새로 만드는 건데요. 혹시 내 주식이 상장 폐지되더라도 최소 6개월 동안은 이곳에서 주식을 팔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겁니다. 일종의 완충장치인 셈이죠. 결국 이 대담한 시장 개혁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강력한 충격 요법이 과연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오랜 병을 고쳐내는 명약이 될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 우리 투자자들에게 또 다른 위험을 안겨주게 될까요? 그 답은 앞으로 시장이 직접 보여주게 될 겁니다.